왜 한국인은 치킨에 미쳤을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프랜차이즈만 4만 개가 넘고 개인 매장까지 합치면 무려 4만 개에 육박합니다.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은행보다 많습니다. 약국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중독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4,047개입니다. 피자 브랜드가 239개, 제과제빵이 304개인데 치킨은 혼자서 4,047개. 압도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치킨에 미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밤에 또 시킬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시간을 좀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가봅시다. 1930년대 대한민국에서 닭이라 하면 뭐였습니까? 백숙 아니면 찜닭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귀한 음식이었어요. 기름에 튀겨서 바삭하게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명동 한복판에 영양센터라는 가게가 생기면서 전기구이 통닭이 등장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음식이었어요. 물에 직접 구운 통닭, 거기에 생맥주 한 잔. 이게 사실 치맥의 아주 먼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건 1978년입니다. 림스 치킨이 국내 최초로 후라이드 치킨을 내놓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입혀서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닭. 이게 한국 사람 입에 들어간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솔직히 한국인 입맛에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삭하기만 하고 밋밋했거든요. 한국 사람이 뭘 좋아합니까? 강한 양념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터지는 그런 소스 말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페리카나를 비롯한 국내 브랜드들이 양념치킨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고추장 베이스에 설탕, 마늘을 배합한 달콤매콤한 소스를 치킨에 버무린 거예요. 이 양념치킨이 나온 순간 한국 치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 됩니다. 미국 치킨과 결별한 겁니다. 한국만의 독자적인 치킨 문화가 탄생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1991년 고촌 치킨이 등장합니다. 간장과 마늘을 베이스로 한 소스에 2번 튀기는 기술을 도입했어요. 처음에 낮은 온도에서 한 번 튀겨서 속까지 완벽하게 익히고 두 번째로 높은 온도에서 다시 튀겨서 겉을 미친 듯이 바삭하게 만듭니다. 이 이중 튀김 기술이 한국 치킨의 핵심입니다. 겉은 유리처럼 바삭한데 안에 육즙이 꽉 차 있는 그 식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치킨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치킨이 KFC나 맥도날드 치킨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치킨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서 국민 음식으로 올라선 데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1978년 외환위기 IMF 사태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정리해고.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치킨집이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너도 나도 치킨집을 열었어요. 동네마다 치킨집이 생겨났습니다. 골목 하나에 치킨집이 3개, 4개씩 들어서는 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슬픈 역사가 치킨의 대중화를 만들어낸 아이러니. 이게 대한민국 치킨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 한인레 한년이 옵니다. 한일 월드컵? 이건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된 축제였어요. 광화문 앞, 시청 앞 광장에 수백만 명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모여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강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들끓었어요. 그때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손에 치킨, 한 손에 맥주. 이 조합이 전 국민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 한 해 동안 무려 14,700개 치킨 가맹점이 새로 생겨났고 닭고기 도축량이 평년 대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설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치맥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굳어집니다. 치킨의 치, 맥주의 맥,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회식 때 치맥, 야구장에서 치맥, 한강공원에서 치맥, 축구 보면서 치맥, 한국인의 모든 여가 생활에 치맥이 끼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021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 치맥이라는 단어를 공식 등재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에 한국어 치맥이 올라간 겁니다. 김치 이후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사전에 한국어가 총 24개 등재됐는데 그중 하나가 치맥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 문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치맥 역풍을 전 세계로 날려보낸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2013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전송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 오는 날에 치맥 아니야? 이 한마디가 중국 전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나, 중국에서 한국식 치킨 전문점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한국 맥주 수출량이 급증했어요. 드라마 대사 하나가 산업 하나를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인은 유독 치킨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맛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나라의 노동 강도 때문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최상위권입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 돌리고 대학생은 스펙 쌓느라 죽을 마시고 직장인은 야근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퇴근 후에 뭘 합니까? 뭘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맥주 한 캔 따고 소파에 앉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인에게는 하루의 보상이고 위로입니다. 두 번째, 배달 문화입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배달 앱 하나 열어서 터치 몇 번이면 15분 안에 뜨끈한 치킨이 문 앞에 도착해요. 한강공원 잔디밭에 앉아 있어도 배달이 옵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보면 진짜 기절하는 장면이에요.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받아먹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배달 주문 음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치킨입니다. 하위 중국 음식, 말위 피자를 아득하게 따돌리고 부동의 1위, 이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남녀노소 전부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허니버터나 치즈치킨을 좋아하고 무대는 불닭이나 마라치킨에 열광합니다. 하이, 마무대 직장인은 간장 마늘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어르신들은 기름 적은 오븐구이 치킨을 선호하시고요. 가족 모임에서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가 뭡니까? 치킨입니다. 생일 파티도 치킨, 시험 끝나고도 치킨, 이사하면 치킨, 그냥 금요일이어도 치킨. 이 나라에서 치킨이 필요 없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치킨 산업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유로모니터 기준으로 2024년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약 진조 3천억 원입니다.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2025년 성장률 전망이 0.90%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격입니다. 배달비 포함하면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요. 10,000원이요. 그런데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가성비 치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6배입니다.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선택은 뻔하죠. 실제로 전국 치킨 전문점 수가 2020년 48,000개에서 2023년 47,000개로 약 4,000개가 줄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40,000개를 돌파했지만 개인 매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들의 현실은 우리가 맛있게 치킨 뜯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BHC, BBQ, 교촌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지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열고
유럽에 진출하고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포화 상태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 치킨이 해외에서 실제로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한국식 치맥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음식이 수출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수출되는 겁니다. K-드라마, K-팝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내고 그 관심이 한국 음식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 음식의 중심에 치킨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치킨 한 마리에 한국의 근현대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전쟁 후 미군이 들여온 서양식 문화, 경제 성장기에 탄생한 양념치킨, IMF 때 서민들의 생존 수단, 월드컵의 환희 속에 폭발한 치맥 문화, 그리고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개치킨. 치킨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그 바삭한 껍질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슬플 때로 치킨, 기쁠 때로 치킨, 외로울 때로 치킨, 축하할 때로 치킨. 이 나라 사람들한테 치킨을 빼앗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이 순간에도 치킨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라 치킨, 로제 치킨, 드로프 치킨, 와사비 치킨. 한국인은 치킨 하나를 가지고 끝없이 실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치킨이 그냥 치킨인데 한국에서는 치킨이 하나의 장르입니다. 난 수백 가지 소스와 조리법이 매년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래서 전 세계가 한국 치킨을 주목하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미친 창의성과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치킨이 그냥 야식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 바삭한 한 조각 안에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환호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치킨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치킨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양념파인가요? 후라이드파인가요? 아니면 간장 마늘파?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치킨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